자, 오늘 커트는요, 이제 투 섹션의 미디움 레이어일 거고요. 미디움 레이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언더존은 좀 가볍게 자르고요. 오버존은 좀 길게 잘라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선에서 투 섹션을 하다 보니까 언더존은 상하 컨케이브 라인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전대각의 컨케이브와 수평의 컨케이브와 똑같은 리버지를 할 거예요. 똑같은 리버지를 45도를 진행할 건데 전대각의 커트의 리버주와 수평의 리버주와 후대각의 리버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나 했는데 디자인, 그러니까 정면에서 보는 관점에서 이 차이가 사이드에서 떨어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전대각의 느낌과 수평의 느낌과 후대각의 느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걸 비교 분석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서 언더존에서는 제가 뭐예요? 요 빗질하는 거, 빗질하는 각도가 45도로 제가 빗질을 하고 여기는 손가락은 뭐예요? 수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45도로 각도로 진행했을 때 발생되는 층의 정도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우리가 거기서 또 비교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손가락 45도 각도를 했을 때, 수직을 했을 때 손가락이 수직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층이 발생이 됐을 때 수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레디에이션에서 손가락이 뭐 45도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60도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45도 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30도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마 30도는 안 될 거야. 여러분 자세가 안 나와서. 여러분이 좀 귀찮잖아. 그래서 30도까지는 안 하고 45도나 60도 각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직으로 우리가 빗질하는 각도 수직으로 발생했을 때 층이 정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생각보다 45도의 층에서 수직으로 커트를 했을 때 생각보다 층이 아주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수직을 했을 때 그거 겁먹지 말고 한번 해봐라. 어차피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층이 얼마큼 나는지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45도로 발생했을 때 층이 얼마큼 나는지 정말 많이 납니다. 거의 1대1 정도의 층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버빗질을 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 그 정도의 층이 많이 생겨요. 45도로 했을 때 적은 층 아니에요.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연빗질 손가락 리버즈 비평에, 리버즈에서 전대각이 나와요. 자연빗질 박스 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준선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박스의 길이 선정을 해요. 길이 선정. 자, 길이 선정이죠. 길이 선정을 해서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미디움 레이어 투 섹션 정해놨죠. 미디움 레이어 투 섹션 45도. 자, 언더존에 빗질을 45도 각도로 빗질을 하고요. 손가락 수직이에요. 수직을 해서 언더존의 가벼움을 먼저 만들어내요. 언더존의 가벼움. 그래서 손가락 수직하고요. 크레스트. 자, 얘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크레스트에서 수직이 필요해요. 자, 왜냐면 두상은 들어갔어요. 두상이 들어간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수직이에요. 자,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수직을 안 하고 커트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수직을 안 하고 커트를 하면요, 나중에 커트를 할 때 이렇게 마른 꼴이 돼요. 수직을 했을 경우는 얘가 요 부분이 제거가 되고요. 수직을 안 하면 커트선이 나중에 떨어졌을 때 마른 꼴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직이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며칠 전에 오신 손님 중에서 그런 손님이 계셨거든요. 머리가 진짜 마른 꼴처럼 왔어요. 파마를 말아놨는데. 파마하면 더 심각해져요. 마른 꼴처럼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머리에 해결 좀 해달라고. 근데 그런 손님이 요즘에 계속 저한테 계속 왔어요. 신규 손님이에요. 신규로 오셨어요. 그 손님들이. 돈 안 아껴요. 당연히 돈 내고 가요.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수직을 했을 때 이 마른 목걸이 꼭 안 생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 두상은 들어갔다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크레스트의 수직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말발굽전. 코너 정리. 자, 요건 제가 아까 얘기했죠. 5번째 위험지역 현상 때문에 얘기를 해요. 대신에 수직이 들어간 상태에서 말발굽전은요,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cm 미만이에요. 1cm 미만으로 잡아야지 그 이상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상을 잡으면 다시 또 마름모가 또 생겨요. 마름모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디에요? 여기서 요만큼의 코너 정리만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급격하게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마름모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다시 또 마름모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너무 많이 자르시면 안 되고요. 1cm 미만의 코너 정리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오버존에서 말바우존 코너 정리 하시고요. 언더존 따라, 자, 언더존에 리버지를 했으니까 언더존 라인 따라서 리버지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콘케이브가 나오겠죠? 네, 콘케이브 라인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 는 프론트 사이드에서 곡선 빗질 하시고요. 얘는 1차 가이드라인 곡선 빗질이에요. 자, 포지션, 고정이에요. 고정 디자인이에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가 프론트에서 고정 디자인을 자르다 보니까 여기서 자르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보죠. 여기서 고정이 있고요. 여기서 고정이 있어요. 양쪽 사이드. 그러니까 프론트에서 고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프론트 사이드에서 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손님한테 여기서 앞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자르러 가면 손님이 되게 당황스러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떨어지는 선에서 얘보다 얘가 층이 더 많이 나겠죠. 후대각의 층이 더 많이 나겠죠. 여기는 이만큼 층이 생기고 여기는 층이 이만큼 생기고요. 층이 프론트 사이드가 훨씬 더 층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얼굴형에 따라서 얼굴이 앞에가 층을 많이 안 내고 싶으면 프론트에서 자르시고요. 얼굴이 커요. 숱도 많아요. 그럼 어디서 잘라요? 고정을 프론트 사이드에서 고정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왼쪽 가르마 진행할 거고요. 왼쪽 가르마에서 자, 호리존탈하고 불체형에서 엘리베이션 체크하실 거고요. 네 번째는요, 크로스 체크하시고 네 가지 위험지역 디스커넥션하고 질감할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정교한 1차 가위. 여기서는 고개 숙이고요. 자, 요거하고 요거는 거의 우리가 똑같이 항상 똑같이 무한 반복이에요. 뭐예요? 얘는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이죠. 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건축할 때 외정 디자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건 아웃라인을 디자인하죠. 그래서 디자인을 만들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얘를 익스테리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디자인을 만든 다음에 안에 내부 인테리어는 외정을 다 만들어서 디자인을 했으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내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를 들어가는데 내부 인테리어는 뭐예요? 내부 인테리어에서는 뭐래요? 어떤 사람은 질감을 더 넣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질감을 덜 넣을 것이고 어떤 데는 끝에는 뭐 50%를 질감을 넣을 것이고 어떤 데는 30%를 질감을 넣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슬라이싱을 더 넣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슬라이싱을 안 넣을 것이고 이런 질감의 개념. 어떤 사람은 질감을 아예 안 넣고 엘리베이션에서 크로스 체크만 해서 크로스 체크만 할 것이고 이게 이제 이런 감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감을 터득하는 곳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익스테리어와 디자인을 만드는 익스테리어와 내부 인테리어를 만드는 인테리어를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한번 진행해보자고요. 사실 오늘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가 처음이라. 자, 1차적으로 기준선 먼저 정할게요. 자, 오늘 커트는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할 거기 때문에 전대각, 수평, 후대각 가드선 할 거예요. 그래서 최초 시작할 때 고객님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 만져봐요. 코 만져보고 고개 맞춰서 센터 나누고 원 다중 나누세요. 원 다중 나누고 그래서 백 길이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자,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내 눈높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항상 손가락과 내 눈높이는 거의 동일선상에 있을 때 커트가 제일 예쁘게 나와요. 얘가 낮거나 얘가 높거나 할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내 눈높이하고 거의 동일선상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예쁘게 나온다. 자, 기준선 정하시고요. 정하시고 전대가 손가락 리버즈 비평에 박스 커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리버즈 비평행 리버즈
그래서 기준선을 선정을 해요. 기준선 선정하신 다음에 자, 투 섹션 진행할 때 이제 어디다 넣어야 되겠어요? 골든 포인트에다 넣어야겠어요? 백 포인트에 넣어야겠어요? 우리가 백 포인트에 넣어야겠죠? 백 포인트에 손을 딱 잡아요. 백 포인트에 손을 다 잡고요. 그대로 해서 잡으면 한 번에 깔끔하게 투 섹션 딱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반대쪽도 똑같이 깔끔하게 손 딱 놓고 빗질하면 저절로 이렇게 빗질이 딱 돼요. 섹션 나누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지 마세요. 시간은 곧 뭐예요? 시간은 곧 돈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은 내가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섹션 나눌 때, 자, 버티컬 잡은 다음에요. 자, 빗질은 45도. 손가락은 뭐예요? 수직. 이게 수직이에요. 요거 수직 아니에요. 아셨죠? 자, 수직. 빗질은 45도 수직.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수직은 지면의 각도 수직이에요. 지면의 각도 수직. 자, 리버즈 베이스 갖다 놓으시고요. 지면의 각도 수직. 자, 길이는 살려주셔야죠. 언더라인 길이 살려주셔야죠. S 리버즈 그 다음에 수직. 점점점 이 사이드로 갈수록 길이가 잘릴 게 없어져요. 새로운 가이드선 잡을 때는 자를 게 있겠죠. 자, 점점점 자를 게 없어져요. 층을 벌써 저번에 이제 층을 많이 내서 45도. 자, 앉아서 자르면 이 45도를 규칙적으로 내가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앉아서 자르면. 자, 그러면 떨어지는 선은 컨케이브. 자, 이런 컨케이브가 생겨요. 이런 컨케이브. 그죠? 자, 45도. 버티컬 리버즈 45도. 수직, 손가락은 수직. 양이 많아서 한 번에 못 자르면 두 번 나눠서 자르세요. 이걸 못 자르면 두 번 나눠서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두 번 나눠서 특히 사이드에서 두 번 나눠서 자를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원랭스가 있죠? 요걸 자르고 또 나눠서 자른다고 각도 또 내려서 하는데 요걸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기 바로 파먹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커팅. 사이드는 한 번만 자르세요. 두 번 나눠서 자르지 마시고요. 자, 커트선이 연결이 잘 되면 머리카락이 같이 논다, 따로 논다? 같이 논다. 우리 많이 배웠죠? 커트선이 연결이 잘 된 머리카락이 같이 논다. 같이 논다. 같이 놀아요. 자, 이 상태에서 크레스트가
어디 크레스트예요? 자, 크레스트를 잘 잡는 거는요. 내 눈이 크레스트 위치에 오면 그건 크레스트예요. 내 눈높이가 크레스트 오면. 그러면 내가 보면 이 상태에서 이게 크레스트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거의 대부분의 90%는 이렇게 해서 실수를 해요. 그럼 나중에 떨어질 때 마르모가 나와요. 그래서 크레스트는요, 아까 잡았던 요 자리에서 내 눈이 이 크레스트하고 동일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크레스트가 나와요. 몸을 많이 숙이셔야겠죠? 자, 리버즈. 동일선상. 크레스트는요, 내 눈이 동일선상에 있으셔야 돼요. 자, 층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이 생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그 투섹션 하면은요, 아마 미용실에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이제 그동안 이 정도 길이에서 거지존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고객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아마 날개를 달으실 거예요. 날개를 달으실 거예요. 요즘에 층 많이 하는 게 추세잖아요. 맞지 않아요? 눈높이 꼭 맞춰주셔야 돼요. 눈높이를 맞춰야지 크레스트가 나옵니다. 수직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말바꿈 코너 정리. 자, 위로 딱 올리면, 위로 딱 각도를 딱 올려요. 그러면 이 각도에서 삐져나온 요만큼이 있어요. 요것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많이 아닙니다. 아주 미세하게 딱 요 삐져나오는 거 있죠? 요것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요 위에 거 코너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요 각도에서 요만큼 요거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많이 안 잘라요. 말굽정 코너 정리는 정말 많이 안 잘라요. 근데 나중에 걔가 뻗쳐요. 우리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아주 미세한 커트선이 나중에 머리가 뻗친다는 거. 지금 요거만 제거해줘도 뚜껑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커트는 조금 섬세하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섬세하게, 꼼꼼하게. 자, 층이 어떻게 생겼어요? 층이 1대 1이 생겨요. 45도치. 각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왼쪽 가르마, 항상 V라인 잊지 마시고요. 항상 V라인. MMS에서는 일자는 거의 없어요. 자, 내가 어디에 있어요? 자, 프론트 사이드.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프론트 사이드에서 많이 잡으니까 프론트 사이드에서 가위에서 잡고요. 이 프론트 사이드의 곡선 빗질 얘는요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커트해가지고 고객님들 중에서 싫어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 곡선 빗질.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코마우스를 해놓으면 밑에는 살짝 컨케이브이기 때문에 밑에 머리는 살짝 뒤집어질 거예요. 밑에는 약간 뒤집어지는 머리가 나올 거고요. 요거는 안으로 쏙 들어가는 머리가. 그러니까 일명 뭐 해파리 같은 머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보실래요?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크로스 체크라는 거를 좀 해볼까요? 크로스 체크. 자, 이 상태에서 크로스 체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더에서 오버로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커트할 때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크로스 체크 많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잘 해놓으면 크로스 체크의 양이 줄어들겠죠? 무조건 첫 수에 배볼 수는 없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커트선이 잘 안 맞았다 싶으시면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는 크로스 체크를 잘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그리고 크로스 체크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머리카락 놔야 안 나요? 안 나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머리카락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비달사스는 맨날 뭐만 가르친다고요? 지금 이것만 가르쳐요. 지금 이 작업만 가르쳐요. 80%가 이 작업만 가르쳐요. 아마 여러분들 기회 되셔서 비달사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요, 비달사스는 맨날 이것만 가르쳐요. 근데 간혹 가다가 MMS를 제가 이거 하니까 요즘 올드하게 누가 이거 하냐고 그래요. 그러면 비달사스는 올드한 커트만 가르치는 거네? 아직도 전 세계 최고의 아카데미인데? 비달사스는 80%가 이것만 가르쳐요. 선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 자, 보세요. 체킹을 많이 할수록 커트선이 깔끔해지잖아요. 선을 연결해서 그게 같이 놀 수 있게끔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이거를 잘했을 때 한 끗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크로스 체크를 잘했을 때. 이게 바로 한 끗 차이예요. 같이 물게. 선도 훨씬 깔끔하잖아요.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자, 앞에도 똑같이 크로스 체크 앞에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곡선 빗질했죠? 코대각으로. 자, 봐요. 기가 막히죠? 그죠? 너무 기가 막히죠? 반대쪽도 코대각으로. 아까 뻗치는 건 왜 뻗쳐요? 사각이어서 뻗쳐요. 어디가? 1차 가이드라인과 2차 가이드라인이 한 번에 커트를 했기 때문에 뻗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안 뻗치게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층을 내면 돼. 층을 내면 안 뻗쳐요. 자, 여기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자, 왼쪽 가르마예요. 자, 왼쪽 가르마에 우리가 뭘 해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과 부청 파팅 엘리베이션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호리존탈에서 여기서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기 싫으면 호리존탈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바로 삼각 섹션 바로 타서 프론트 존에서 자, 베이스 넘어가요. 베이스 넘어가서 부치형 엘리베이션. 자, 이 작업은 뭐예요? 자, 두상이 원형이죠? 원형인 두상에 층을 삼각형을 층을 내놓으면 어떨까요? 라운드가 나와요.
자, 피자를 나는 직선으로 피자를 등분을 나눴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피자가 삼각형이 돼 있죠? 그죠? 피자 조각이. 나는 분명히 직선을 썼어. 직선을 썼는데 나중에 결과물은 삼각형이 돼 있어요. 삼각형이. 자, 지금 한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행위는 2차 가이드라인 행위예요. 자, 그럼 1차 가이드라인 행위 해야겠죠? 1차 가이드라인 행위는 뭐예요? 슬라이싱. 왜? 슬라이싱 하는 이유는 뭐예요? 페이스 라인이 규칙적으로 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슬라이싱을 해서 앞에 포지션 잡고요. 다시 이 부분. 부채으로 돌리는 거죠. 부채으로. 올려서 층을 내요. 자, 그리고 나서 떨어진 상태에서 자, 프렌치 컷. 잡아줘. 자, 여기다가 아까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이렇게 곡선 빛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걔네들은 뭐가 기준이에요? 프론트 사이드에 1차 가이드선 만드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걔가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워, 좀 뚱뚱해, 좀 더 난 더 예쁘게 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하고 싶은데요? 내가 포지션 뒤로 가요. 뒤로 간 상태에서 많이도 안 잘라요. 조금씩. 순동, 네. 버티컬, 다이아고널, 호리존탈.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가요. 자, 이 방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뭘로 하고 있어요? 부채요. 부채형인데 지금은 호리존탈이죠? 자, 버티컬, 다이아고널, 호리존탈로 가요. 자,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안 가벼워졌어요? 더 잘 가요, 안 가요? 네, 훨씬 더 잘 가요. 자, 포지션은 어디로 가라고요? 자, 아까 여기가 문제 있다겠죠? 층을 했을 때. 여기 항상 문제가 있다겠죠?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포지션 내가 어디 와 있어요? 뒤에 와 있어. 여기서는 요 각도보다 내가 좀 더 들어. 이렇게. 요거만 해결하면 지금 본인이 했던 거 다 해결될 거야. 자, 분명히 왼쪽 가르마이기 때문에 얘가 무거워야 되죠. 근데 지금 밸런스가 어때요? 가벼웠어요. 가벼워졌죠. 그쵸? 네. 가벼워졌어요. 그거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머리카락은 센터라는 기준점에서 내가 모든 디자인을 보거든요. MMS 커튼. 그리고 앞머리 했을 때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요. 그러니까 얘는 층이 나면서 얘는 가벼워지고요. 얘는 층이 거의 잘 안 나요. 왜?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얘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이 삼각형을 보면 얘는 삼각형 이만큼의 삼각형에 층이 나는 거고 얘는 삼각형이 요만큼의 층이 나는 거예요. 요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인 가이드선을 내가 백에서 잡는 가이드선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좀 더 과도하게. 그랬을 때 얘가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래서 포지션 백에서 잡는 거. 포지션 백에서 잡는 행위를 여러분이 해주시면 조금 더 섬세하게 커트라인이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질감. 이제 질감을 넣어볼게요. 자, 공식 알려드렸죠? MMS 방식, MMS 커트의 커트 질감. 자, 2분의 1. 2분의 1 해서, 자, 관자놀 존과 사이드본 존을 나누고요. 자, 부채형으로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부채형으로 나눠요. 부채형으로. 자, 이렇게 나눠서 좁고 넓고 나눠요. 자, 이 상태에서 50% 질감 이렇게 티닝으로 그냥 쓰세요. 네. 그리고 나서 한 상태에서
슬라이싱. 뭐예요? 위험지. 위험지요. 슬라이싱. 자, 중간에 여기는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얘만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끝. 자, 가벼워서 안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죠? 자, 그리고 나서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얘 위험지역 아니에요? 위험지역. 하시고요. 하시고 슬라이스. 자, 하니까 자, 여기 빈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안 맞아요? 이렇게 자르니까. 맞아요. 맞아졌죠? 딱 봤을 때 무겁다 싶으면 거기 슬라이싱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티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 티닝 굉장히 어렵게 많이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티닝으로 방향성을 잡으려고 해요. 아니요, 절대 티닝은 방향성을 절대 제시 못해요. 가이드선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지, 티닝은 절대 가이드선 베이스를 절대 못 만들어내요.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선이 방향성을 제시를 해요. 자, 50%. 그리고 나서 30%. 자, 50%. 50%. 끝에 30%. 자, 반대쪽. 이렇게 3등분해서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3등분으로. 자, 50% 하시고요. 사이드번 티니. 그리고 얘도 50%. 그리고 슬라이싱. 부족한 부분은 더 슬라이싱. 자, 50%. 특히 단발머리에서 여기 굉장히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좀 가볍게 달라고. 네. 그분들도 다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네. 자, 30%. 근데 30% 할 때 좀 특이상이 있지 않아요? 30%는 요만큼만 티닝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 얘는 좁고 얘는 길게 자르면서 요만큼 30% 잘라주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티닝을 적게 해요. 예, 그래야지 얘로 인해서 층을 더 내면 얘가 볼륨이 살거든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30%. 자, 그리고 나서요, 전체 30%. 전체 30% 하고요. 앞에 앞머리는요, 앞머리 50%. 프론트 존, 관여널 존, 위험지역. 그리고 50% 층내고요. 자, 뒷머리, 나머지는 이제 다 30%. 나머지는 다 30%. 여기도 다 30%. 자, 그리고 오버를 올라갔을 하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여기 위에 부분만 버티컬로. 나머지는 다 호리존탈로 하잖아요. 그쵸? 다이아고널이나 호리존탈로 하는데 오버는 버티컬로. 그래서 층을 얼마큼 내느냐? 층을 요만큼 내요. 그래서 이 머리가 덮어버리게끔. 그래야지 머리가 안 지저분하지. 겉을 뻗치는 이 거칠음을 줄여주는 작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줄여주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가 덮어서 깔끔하게 덮어줘서 지저분한 걸 안 만들어주는 거죠. 선이 연결이 잘 되면 이런 느낌이 저절로 나와요. 선이 연결이 잘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맹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데는 몇 프로요? 50%. 숱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50%를 자르면 안 되겠죠? 자, 이 정도 머리 숱 있는 사람들은 50%. 숱이 없는 사람들은 30%. 30%만 잘라주면 돼요. 숱이 없는 사람들. 숱이 많은 사람들은 50%, 숱이 없는 사람들은 30%. 30%라는 개념이 50%는 개념은 뭐고 30%라는 개념은 뭐냐면 50%는 2분의 2분의 1 속도 층을 낸다. 30%는 2대 1로 층을 낸다. 숱을 친다. 그러면 왜 뿌리는 난 안 쳐? 사람들 뿌리 많이 치잖아. 왜? 나중에 얘네들이 자라면서 안테나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뿌리를 치는 목적은 머리 숱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볼륨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가끔씩 이런데 막 속에 막 이렇게 자르잖아요. 여기는 질감이 목적이 아니에요. 뿌리가 얘가 속에 있는 짧은 머리가 얘네들을 겹겹이 한 것을 눌러주면서 걔네들이 짧은 머리가 볼륨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걔는 볼륨이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숱을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숱을 치는 건 50% 미만을 치는 게 숱을 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얘는 너무 과도하게 치면 나중에 안테나가 생겨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숱은 많이 안 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가 슬림하면 얘는 볼륨이 저절로 살아요. 조금만 해놔도.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라인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앞에가 호리존탈이다 보니까 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움이 목적이에요. 숱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